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컨트롤 속성의 기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속성이 이제 기타 속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보자고요.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이름하고 나왔죠. 얘는 말 그대로 컨트롤의 이름을 설정하는 게 우리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IMU 모드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컨트롤로 이제 포커스가 이동이 됐을 때 그 입력 모드를 내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상품명에 IMU 모드를 영문으로 바꿔놨어요. 영문으로 맞춰놓고 내가 사용을 해요. 사용하다가 이제 뭐 상품명 말고 이제 뭐 상품 번호다, 분류다, 판매가다 해서 계속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입력을 할 때 이제 계속 나는 한글 자판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해당 상품명 컨트롤로 이동되는 순간 키보드가 이제 영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상품명에다 글씨를 쓰게 되면 이제 영문이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는 게 IMU 모드요. 키보드가 한글 자판 쓰냐, 영문 자판 쓰냐 그런 거랑 관계없이 해당 컨트롤이 이제 포커스를 가졌을 때 내가 설정한 입력 모드로 글씨를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IMU 모드요. 그 다음에 엔터의 기능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엔터를 치게 되면 다음 필드, 다음 필드, 다음 필드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엔터를 눌렀을 때 이제 줄바꿈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것들 설정하는 게 엔터키 기능이요. 그 다음에 상태 표시줄 텍스트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해당 컨트롤로 내가 포커스를 이동시켰을 때 그 상태 표시줄에 이제 나타낼 텍스트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하는 곳이 상태 표시줄 텍스트요. 그 다음에 컨트롤 팁 텍스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말 그대로 컨트롤 팁이요. 내가 해당 컨트롤로 이제 마우스를 이동시켰을 때 마우스를 클릭한 게 아니라 이동만 시켰어요. 이동시켰을 때 스크린 팁으로 이제 표시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설정하는 곳이 컨트롤 팁 텍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탭 정지라는 게 있어요. 탭 정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키보드에 보면 탭키 있죠. 탭키를 눌러서 이제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해당 컨트롤로 이동이 되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할 건지 그런 거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곳이요. 그래서 내가 탭 정지라는 곳을 내가 예로 설정하게 되면 탭키를 눌러서 그 해당 컨트롤로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거고요.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면 탭키를 눌렀을 때 그 해당 컨트롤은 건너뛰고 다음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탭 버튼 눌러서 해당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거냐 말 거냐 그거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탭 인덱스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탭 정지라는 거를 내가 예로 맞춰놨어요. 맞춰놨을 때 그때 탭 키를 눌러서 어떤 컨트롤을 먼저 선택되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누가 선택되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누가 선택되게 할 건지 그 순서 정해주는 게 우리 탭 인덱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항목 선택이라는 거는 목록 상자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목록 상자에서 이제 여러 개 항목을 선택하게 할 건지 그 중에 한 개만 선택하게 할 건지 그런 거를 우리가 설정하는 곳입니다. 그럼 요거 XX를 통해서 몇 개만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폼을 제가 실행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 폼을 가지고 좀 보자고요. 자, 일단은 IMU 모드부터 좀 볼게요. 지금 상품번호 여기다는 이제 숫자 쓸 거니까 상관없죠. 자, 우리 분류에다가 제가 키보드를 그냥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글이 써져요.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 상품명 입력할 때 우리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또 한글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입력해 놓은 거 원래 있던 데이터 보면은 상품명은 전부 다 영어로 돼 있고요. 분류는 전부 다 한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분류를 입력하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상품명은 어차피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아예 키보드 자판 상태를 아예 영문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 놓으면 좀 더 편하겠죠. 입력할 때. 만약에 그걸 입력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글이 나오기 때문에 자판 상태를 또 영문으로 바꿔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된다고요. 자, 요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걸 보고 우리가 IMU 모드라고 해요. 자, 그럼 그거 한번 설정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디자인 모드가 있을 때 우리 분류라는 거는 지금 보니까 IMU 모드가 한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분류라는 이 칸으로 이동하면 무조건 자판 상태는 한글 상태로 그렇게 바뀌어요. 근데 상품명이라는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금 상품명을 클릭하고 나서 이제 IMU 모드를 보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분류를 입력하고 그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분류가 지금 IMU 모드가 한글로 돼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현재 상태를 유지해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글 자판 상태라고요. 그거를 이제 상품명은 어차피 전부 다 영어로 입력할 거니까 우리가 영어로 바꿔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해 놓고 영숫자 반자라는 거 얘를 선택할게요. 선택해 놓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켜서 여기서 테니스화라는 곳에다가 내가 갖다 놓고 글씨 자판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한글이 나와요. 한글이 나오고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상품명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내가 자판을
그냥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영어가 나온다고요. 이런 게 이제 IM님 모드요. 그래서 요 칸으로 이동이 되면 무조건 한글이 나오게, 그리고 요 칸으로 이동됐을 때 무조건 영문이 나오게, 그렇게 입력 모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는 게 우리 IM님 모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이제 우리 엔터키 기능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메이카라는 거 요거 칸 크기 좀 크게 좀 할게요. 크게 해놓고 좀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엔터키 기능 설정하기 전은 어떻게 되고 설정한 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 비교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폼을 실행시켜 놓고 지금 상품 번호에서 포커스가 가 있죠. 엔터 누르면 그 밑으로, 엔터 누르면 그 밑으로, 엔터 누르면 그 밑으로, 엔터 누르면 그 밑으로, 또 엔터 누르면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메이카라는 요 칸 있죠. 요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엔터키 기능이 있어요. 여기 기본값으로 돼 있어요. 기본값은 그 밑에 그 밑으로 그 밑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라. 그게 기본값이고요. 여기서 이제 선택하고 나서 필드에서 줄바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 놓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켜서 상품 번호에 있죠? 엔터. 분류에 있죠? 엔터. 상품명에 있죠? 엔터. 판매가에 있죠? 엔터. 지금 매입가로 왔어요. 아까 매입가를 제가 수정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줄바꿈이 된다고요. 그 매입가라는 그 컨트롤 안에서 줄바꿈이 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 엔터키 기능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그 다음 거 이제 상태 표시줄 텍스트라는 거를 내가 수정할 건데 지금 일단은 상품 번호라는 거를 내가 클릭하게 되면 상태 표시를 보면은 이제 폼 보기라고 그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우리 분류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도 폼 보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으로 이동을 해도 폼 보기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를 선택해도 폼 보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가를 선택해도 지금처럼 폼 보기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제 바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자, 매입가 가지고 할게요. 매입가 얘를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표시줄 텍스트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제가 매입가 선택되어 있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쓰고 나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실행시켜 놓고 상품 번호다, 분류다, 상품명이다, 판매가다 해서 얘네 4개는 아직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얘네 4가지를 선택했을 때는 전부 다 이제 폼 보기하고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매입가 얘네 이제 수정을 했죠. 수정을 했으니까 매입가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매입가로 지금처럼 이렇게 매입가를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뭐가 나온다? 폼 보기가 아니라 뭐라고 나온다? 매입가 선택되어 있음 하고 그렇게 나오죠. 얘가 이제 상태 표시줄 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표시줄에 어떤 텍스트를 표시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폼 보기로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팁 텍스트라는 걸 볼 거예요. 제가 이런 컨트롤들을 각각 선택을 해도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컨트롤 팁 텍스트라는 거 설정 좀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매입가에서 할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컨트롤 팁 텍스트하고 여기 있죠. 자,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입력할 거냐? 매입가를 입력하세요.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매입가를 입력하시오. 그렇게 이제 컨트롤 팁 텍스트를 썼어요. 이 매입가 컨트롤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시켜서 다른 거를 이제 클릭했을 때는 아무것도 뜨지가 않는데 매입가에다가 지금처럼 마우스를 이동만 시켜도 클릭하지 않고 이동만 시켜도 지금처럼 이렇게 스크린 팁으로 매입가를 입력하세요 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컨트롤 팁 텍스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폼이 실행돼 있을 때 지금 상품 번호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탭키를 눌러도 다음으로, 또 탭을 눌러도 다음으로, 또 탭을 눌러도 다음으로, 또 탭을 눌러도 다음으로, 또 탭을 눌러도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수정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탭 인덱스라는 게 있고 탭 정지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품 번호라는 거 얘를 선택하고 나서 탭 인덱스를 보게 되면 지금 0이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분류는 이제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상품명은 2로 되어 있고 그 밑에 판매가는 3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매입가는 이제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0, 1, 2, 3, 4 하고 그렇게 순서대로 돼 있죠.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상품명 있죠. 상품명 얘 탭 인덱스를 제가 만약에 4번으로 그렇게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해놓고 보자고요. 자, 실행시킬게요. 맨 위에 상품 번호에서 있죠.
자, 탭 누르면 그 밑으로 탭 눌렀더니 판매가로 이동돼요. 탭 눌렀더니 매입가로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탭을 누르게 되면 이제 상품명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탭 키를 눌렀을 때 어떤 순서대로 이제 움직이게 할 건지 그거를 이제 순서를 이제 설정해 주는 거, 그게 이제 탭 인덱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탭 인덱스라는 거고, 탭 정지라는 건 뭐냐? 지금 제가 매입가 얘를 선택할게요. 얘를 선택해 놓고 탭 정지가 지금 얘로 설정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아니오로 설정했다 그랬을 때 보세요. 자, 실행시켜 볼게요. 자, 맨 위에 지금 상품 번호에 있어요. 탭키 누르면 분류로 가고요. 탭키 누르면 판매가로 갑니다. 그리고 탭키를 누르면 이제 원래는 매입가로 갔는데 매입가로 안 가고 상품명으로 가요. 그 상태에서 또 탭키를 누르게 되면 그 다음 데이터로 넘어갑니다. 지금처럼 제가 탭 정지를 매입가라는 이 컨트롤에 대해서 아니오로 설정했더니 이쪽으로 포커스가 간다 안 간다? 안 가더라. 그게 이제 우리 탭 정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하는 게 이 이름이요. 이 이름은 해당 컨트롤에 대한 이름 설정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IM님 모드 얘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태 표시줄 텍스트 설정하는 거 요것도 있더라. 그 다음에 탭 정지, 탭 인덱스 요것도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상품이라는 이 폼에서 각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XX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상과목 4장의 12번 요 파일 열었습니다. 자, 열고 나서 상품이라는 폼을 가지고 하라 그랬으니까 얘 일단 실행 먼저 시켜볼게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폼이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우리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폼 머리글에 보게 되면 상품 판매 현황이라는 그 레이블이 있대요. 그 레이블이 지금 얘 얘기하는 거죠. 자, 얘를 이제 글꼴을 궁서체로 바꾸고 글꼴 크기는 24, 그 다음에 문자색은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글꼴 두께는 굵게로 설정하고 텍스트 맞추면 가운데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설정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요 레이블에 대해서 해라 그랬으니까 요 레이블 선택해 주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 형식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글꼴 이름도 있고요. 글꼴 크기도 있고 텍스트 맞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문자색도 있고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글꼴 이름부터요. 글꼴 이름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글꼴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궁서체로 해라 그랬으니까 이제 궁서체 찾아서 우리가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글꼴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여기다 직접 입력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궁서체라고 쓰고 엔터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궁서체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24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24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맞추면 가운데로 하라 그랬죠. 지금 일반으로 돼 있죠. 자, 얘 선택해주고 가운데 선택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색이요. 문자색 찍어보게 되면 지금 얘를 선택했을 때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색깔의 이름이 없어요. 없으니까 얘 말고 그 뒤에 점점점 있죠. 점점점이라는 요거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색깔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파랑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확인하고 클릭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파랑이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0072BC 하고 써 있었죠. 그게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우리가 색깔을 찾기 싫다? 그러면 이제 문제상에서 지정된 요 코드 있어요. 색깔에 관한 그런 코드들이 있는데 요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거 얘 끝났죠. 얘 끝내놓고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제목이 전부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거 보니까 이제 폼 머리글에 보게 되면 이제 상품명 콤보 상자가 있대요. 그 콤보 상자에 컨트롤 원본을 상품명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 상품명은 보니까 지금 언바운드로 돼 있죠. 언바운드로 돼 있는데 얘 선택해놓고 얘의 컨트롤 원본이요. 얘 선택해놓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그 탭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데이터라는 탭으로 이동했더니 컨트롤 원본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품명으로 그렇게 지정해라 그랬으니까 얘 선택해놓고 우리가 상품명이라는 거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컨트롤 원본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봐도 상품명하고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상품명이라는 곳에 전부 다 데이터가 다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봤더니 이제 페이지 머리글이요. 페이지 머리글에 보게 되면 현재 날짜라는 텍스트 상자가 있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경 스타일은 투명, 특수 효과는 오목,
그 다음에 글꼴 두께는 약간 굵게, 그리고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로 그렇게 설정하래요. 지금 페이지 머리글이다 그러면 페이지 머리글이 지금 요 구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현재 날짜 텍스트 상자예요. 텍스트 상자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언바운드로 되어 있는 요 상자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경 스타일부터 지정 한번 해보자고요. 배경 스타일은 지금 보니까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얘 투명으로 하래요. 그래서 요거 얘 투명으로 고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효과요. 특수효과는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오목으로 고치래요. 오목으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글꼴 두께하고 있죠. 자, 글꼴 두께는 약간 굵게로 하라 그랬으니까 약간 굵게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맞춤이요. 텍스트 맞춤하고 그 바로 위에 있네요. 얘는 이제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얘 가운데 맞춤하래요.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폼을 실행시키게 되면 페이지 머리글에 우리가 설정한 것들은 우리 폼 보기 형태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파일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인쇄라고 있어요. 인쇄 미리 보기요. 인쇄 미리 보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현재 날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머리글에다가 우리가 설정한 거는 폼 보기 형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어디 간다?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야 그 내용이 표시가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 봤더니 이제 페이지 바닥글이 있대요.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판매가 평균 레이블이 있대요. 그 레이블의 글꼴 두께를 약간 굵게로 그렇게 바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아래쪽으로 좀만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페이지 바닥글 구역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판매가 평균이라는 레이블이 있대요. 판매가 평균이라는 레이블이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제목 얘기하는 거죠. 얘를 글꼴 두께를 약간 굵게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매가 평균이라는 요 레이블 선택해 주고요. 요 상태에서 우리 형식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글꼴 두께라고 있습니다. 자, 글꼴 두께하고 여기 있죠. 얘가 지금 보통으로 돼 있는데 얘를 약간 굵게로 고치래요. 그래서 얘 선택해 놓고 약간 굵게라고 그렇게 이제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하이펌에 상품 그림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이 컨트롤에 우리 크기 조절 모드를 전체 확대 축소 요걸로 이제 수정하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이펌이다 그러면 지금 가운데 있는 얘 얘기하는 거죠. 얘 요거 얘기하는 거죠. 얘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린 컨트롤이 있대요. 요 그린 컨트롤이 지금 요 상자 얘기하는 거예요. 요 상자 선택해 놓고 크기 조절 모드요. 우리 형식이라는 탭에 가게 되면 크기 조절 모드하고 여기 있죠. 얘가 지금 한 방향 확대 축소로 돼 있는데 얘를 이제 전체 확대 축소로 고치래요. 자, 요거 선택해 놓고 우리 전체 확대 축소해서 얘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예제에 있는 거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컨트롤들의 속성 같은 것들을 변경할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것도 이제 강의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예제 파일 열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번 실습해 보세요. 자, 탭 순서다라고 하게 되면 폼이 실행됐을 때 우리가 키보드에서 탭키를 누를 때마다 어떤 컨트롤이 어떤 순서대로 선택이 되게 할 거냐, 그거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폼 컨트롤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폼 컨트롤만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폼을 실행시켜 놓고 탭이 될 때 엔터를 눌렀을 때 그때 이동되는 컨트롤 순서를 정의하는 걸 보고 우리가 탭 순서라고 그렇게 불러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트롤을 이제 작성한 순서대로 탭 순서가 원래 설정이 돼요. 해서 작성한 순서대로 탭 순서가 지정이 되긴 하는데 그 순서를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레이블 컨트롤 있죠? 그런 데는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 탭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컨트롤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탭 인덱스라고 있어요. 그 탭 인덱스를 우리가 지정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리본 메뉴에 들어갔을 때 우리 폼 디자인 도구라고 있어요. 그곳에 이제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도구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 탭 순서, 탭 순서라는 거를 우리가 클릭해서 우리가 탭 순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탭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 개 컨트롤이 있는데 거기서 해당 컨트롤, 특정 컨트롤을 선택하고 탭 정지 속성을 내가 아니오로 그렇게 설정하잖아요. 그러면은 탭 순서 대화 상자에 그 해당 내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런 폼이 있어요. 폼이 있을 때 우리가 탭이 됐든 엔터가 됐든 그런 것들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컨트롤 간에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동을 할 때 앞에 써져 있는 이런 제목들 있죠.
이런 제목들이 우리 레이블이잖아요. 이런 레이블로는 이동이 안 되고 지금처럼 이런 컨트롤들 사이사이에 이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탭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 그 밑으로 내려가요. 또 탭 누르면 또 그 밑으로, 또 엔터를 눌러도 그 밑으로, 엔터를 눌러도 그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게 하나의 데이터잖아요. 하나의 레코드. 이것도 하나의 레코드요. 그때 이제 이동을 할 때 맨 처음에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고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순서가 안 맞아요. 안 맞을 때 우리가 이제 탭 순서를 우리가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조절하나 좀 보자고요. 우리 디자인북이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상품 번호라는 거 얘를 클릭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 창에 보게 되면 이제 기타라는 탭이 있죠. 이 기타라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탭 인덱스다, 탭 정지다 하고 이 부분에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칸에 상품 번호가 있는데 여기에 탭 인덱스를 보니까 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거 분류 좀 보세요. 분류는 지금 1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2번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거는 지금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거는 또 4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서 지금 탭 인덱스 설정된 거 보면 0부터 4까지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컨트롤은 전체 몇 개예요? 5개죠, 5개. 우리 5개일 때 탭 인덱스는 무조건 0번부터 시작하더라.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5개니까 4번이 이제 마지막 번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컨트롤이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탭 인덱스는 무조건 몇 번부터 시작한다? 0번부터 시작하더라. 해서 총 10개가 있을 때 탭 인덱스 마지막 번호는 몇 번이다? 9번이다. 9번. 만약에 이런 컨트롤들이 만약에 15개가 있어요. 그럼 0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탭 인덱스가 만들어져요? 14번까지 만들어지겠죠. 만약에 20개다 그러면은 0번부터 시작해서 19번까지 그렇게 이제 탭 인덱스 숫자가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탭 인덱스 이 숫자를 우리가 수정해서도 탭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이 우리 폼 디자인 도구에 가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거기에 도구라는 곳에 가게 되면 탭 순서하고 여기 있습니다. 이 탭 순서를 클릭해 주세요. 탭 순서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대화 상자가 뜨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사용자 지정 순서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드래그해서 이런 뭐 탭 인덱스 숫자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이제 드래그해서도 우리가 탭 순서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지정할 때 이런 제목들 앞에 보게 되면 요 회색의 버튼 같은 것들 있죠. 자,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자, 요거 선택하고 나서 상품명을 맨 위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게 되면 상품명이 맨 첫 번째 탭 순서가 이제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 번호라는 거 얘 선택하고 맨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제 상품 번호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탭 순서가 지정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했더니 상품명에 포커스가 제일 처음에 가 있죠. 그리고 탭을 누르게 되면 분류, 그 다음에 판매가, 그 다음에 매가, 그 다음이 상품 번호요. 상품 번호를 아까 가장 마지막에 갖다 놨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탭 순서가 이제 지정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디자인북에 잠깐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만약에 제가 상품 번호 있죠? 상품 번호를 탭 정지가 지금 예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니오로 설정할게요. 탭 정지하겠습니까? 아니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실행을 시켜서 보자고요. 상품명에 가 있죠? 탭 누르면 분류, 탭 누르면 판매가, 탭 누르면 이제 매가, 탭 누르게 되면 상품 번호로 가야 한가? 안 가요. 안 가고 그 다음 레코드로 이제 이동이 돼버립니다. 요게 이제 탭 정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탭 순서를 지정하는 방법은 우리 탭 인덱스, 속성창에 탭 인덱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리본 메뉴에 탭 순서, 이 탭 순서 대화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탭 순서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자동 순서라고 있죠. 이 자동 순서라는 거 얘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 폼이 됐든 보고서가 됐든 거기다 이제 우리가 컨트롤들을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삽입된 그 컨트롤에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렇게 탭 순서가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이런 게 자동 순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잠깐 보자고요. 해서 우리가 탭 순서를 바꾸는 방법은 속성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메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 속성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숫자를 직접 쓰는데 숫자는 몇부터 쓴다? 0부터 쓰더라. 그리고 현재 컨트롤의 개수보다 하나 작게 그렇게 직접 입력하더라.
컨트롤이 만약에 10개 있다 그럼 0부터 9까지만 그렇게 입력한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우리 폼이 실행이 됐을 때 탭 인덱스가 0으로 그렇게 설정된 포커스가 제일 처음에 그렇게 포커스가 이동이 된다. 그리고 우리 탭 순서 대화 상자에서 자동 순서라는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폼이나 보고서에 삽입된 컨트롤의 위치를 기준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탭 순서가 자동 정렬된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탭 순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요 특징들 잘 기억하시고요. 레이블 컨트롤에서는 절대로 설정할 수 없더라.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